요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죠. 예, 오늘로써 선거가 8일 남았습니다. 8일. 8일 남아있는 지금 선거 판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판세 분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마이뉴스와 MBC에서 지금 여론조사들 종합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보고 하는 건데, 선거는 8일 남았고 선거만큼 중요한 거 있죠. 사물이 연속 200일 방송은 11일 남았습니다. 11일. 자, 오마이뉴스가 오늘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를 또 업데이트하면서 그 판세를 분석했더니, 민주당이 어제까지 106석이었는데 2석이 더 올라갔습니다. 확보 108석. 국민의힘은 39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108대 39, 한 석 더 벌어졌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우선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하고 3.4%.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꾸 이렇게 격차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 실제로 이러면 위험한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 방송을 보니까 거기도 아주 좋아하더라고. 다른 지역들은 격차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서 원희룡이 엄청 열심히 하면서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안정권이 2.1%나 나와요. 안정권 선거 중간에 포기하면은 원희룡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다. 계양을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아산갑 복귀양이 김영석한테 13%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전하죠. 충남 홍선 예상. 여기도 격차가 벌어졌어요. 많이. 14%. 여기 어려운 지역 했죠. 어려운 지역이지만 여기서 이겨줘야 되는데 지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갑 김종민이 류재호한테 16%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김종민은 완전히 그냥 로또를 주웠죠, 뭘. 당선된 로또를 주신 거죠. 대덕 박정훈 후보가 박경호 후보한테 16%. 여기야 안전한 것 같습니다. 대전 중구 여기는 9%. 박용갑 후보에 앞서고 있고요. 계양갑에서 유동수 후보가 지금 12% 앞서고 있고, 광산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계속하지 이렇게? 이낙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광산은 앞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광산은 앞으로 제가 나와도 따로 이렇게 준비 안 하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남을 여기도 볼 필요 없고, 음성 이모선 후보가 경대수 후보한테 10% 앞서고 있습니다. 충북. 또 여기 이제 충북 보은. 박지한 후보가 박덕흠한테 1% 차이. 여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밑에 청주 청원은 송재봉 후보가 5% 앞서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는 대단하죠. 한국 리서치. 여기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박덕흠이 있는 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번 이긴 적은 있어요. 언제 이겼냐면 그 열린우리당 때. 그때 이긴 적 있어요. 그때는 지역구가 2군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역구가 합쳐갖고 하나인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물론 18대도 있었지만 합쳐지면서는 못 이겼지. 박덕흠이 여기서 지금 3선 한 건데, 최근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박덕흠이 이재한 후보한테 13% 차로 이겼고, 지난 선거 때는요 15% 차. 15% 차로 이겼어요. 15%면은 지난 선거 때 얼마나 민주당이 분위기 좋았습니까? 그때도 15%로 이겼단 말이야. 자신이 있는 거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조사를 보면은 박덕흠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기사 났죠? 박덕흠 의원의 4선 당선을 축하합니다. 황당하죠.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아직 총선 지금 이거 언제입니까?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은 총선 앞두고 이미 당선된 것처럼 축하 파티를 했어요. 공무원까지 껴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왜 그런 거냐? 그만큼 박덕흠한테 유명하거든요. 유리한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난 놀라서 깜짝 놀랐어 진짜. 격차가 1%.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론조사 이거 말고도 여론조사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격차가 넓어 꽤 커요. 그런데 요번에 완전히 잘 된 거지. 겨우 1%. 야, 여기 이기면은 정말 대박이죠. 근데 이겨야죠. 어떻게 박덕흠 같은 인간한테 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에 뭐 불법 대출이니 아니면 무슨 뭐 증여니 이런 부동산 문제 가지고 국힘이 떠들고 있는데 황당한 거예요. 국힘은 부동산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최소한 박덕흠을 공천한다고 해서 무슨 비판을 합니까? 박덕흠이 나왔는데 단군 이래 이런 건설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사실은 의혹이 있는 게 박덕흠인데 이런 박덕흠을 공천을 준 정당에서 누구를 비판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박덕흠은 반드시 떨어뜨리자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청주 흥덕 같은 경우 이현희 후보가 김동훈 후보에 대해 10% 앞서고 있고요. 마포 이지은 후보가 조정훈한테 6% 앞서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다음 총선에서 꼭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녹색 정의당하고 개혁신당이 다 5%, 6%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 민주당도 정의당하고 단일화 가능할지 그리고 조정훈이가 김기정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할지 그게 또 관건이죠.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이 판세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지은 후보가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영등포 갑도 지금 4%. 많이 따라잡혔네. 원래 차이가 꽤 많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좀 많이 따라잡힌 것 같습니다. 4%. 동대문을 3% 앞서고 있습니다. 부천을 지금 보니까 14%. 야, 이러면 뭐 거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양주 병 뭐 김용민 후보가 조광한 씨한테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13%. 용인 갑 이상식 후보가 이현모 7% 앞서고 있다는 거. 7%. 평택 갑 평택은 다 민주당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홍기원 후보가 한무경한테 20% 앞서고 있고 평택 을 같은 경우 이병진 후보가 정수영 후보한테 17% 앞서고 있고 평택 병 마찬가지죠. 여기도 10%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이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인데 김현정 후보가 둘 다 현직 의원 지금 경쟁하는 거죠. 10% 앞서고 있습니다. 고양 병 이기현 후보가 12%, 13% 앞서고 있고 하남갑 하남갑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남갑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추미애 후보가 계속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갖고 다행입니다. 지금 13%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최측근들 있잖아요. 이용이라든가 이현모라든가 주진우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떨어뜨려야죠. 파주갑 파주갑에서 윤우덕 후보가 박용호 후보를 28% 앞서고 있습니다. 대박. 반면에 경기도에서 또 어려운 지역이 여기죠. 포천 가평. 지금 여기는 박은구 후보가 김용태한테 7% 뒤지고 있어요. 김용태가 굉장히 좋은 지역을 공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김용태가 개혁신당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김용태 개혁신당 왜 안 가냐 막 그랬거든요. 당연히 안 가지. 이렇게 좋은 지역구를 공천받는데 왜 가? 이 포천 가평은요. 지난 20대 선거에서 김영호 후보가 김창균한테 25%
앞서갖고 이겼고요. 21대 때는 최춘식이 이철이한테 4% 앞서 이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여기는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유리하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 그래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지금 7% 김용태가 앞서고 있다. 김해갑, 김해을, 경남에서 김해갑, 김해을은 민주당한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그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좀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민홍철 후보가 5% 앞서고 있고요. 김종호 후보가 조혜진한테 16% 앞서고 있습니다. 많이 앞서고 있죠. 이러니까 조혜진이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지역구 버리고 경남 김해을로 왔는데 더군다나 지금 선거도 어려운데 윤석열이 매일매일 이상한 짓 하니까 열받으니까 요번에 국회 와갖고 기자회견 한 거 아닙니까? 16%. 여기 힘들죠. 여기 못 뒤집어. 양산을 2% 차이. 아, 어제 본 것보다 더 격차가 줄어든 것 같네. 2%. 당진. 아, 당진은 뭐 워낙 보수가 센 데인데 11%로 국힘의 정용선이 앞서고 있습니다. 당진. 충남이 어려운 곳이 꽤 많아요. 정진석하고 박수현도 사실은 여기는 할 만한 곳이거든요. 이 공주, 부여, 청양. 이 두 사람이 계속 라이벌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5% 뒤지게 나오네. 근데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는 참 좀 신뢰할 만하지가 않아요, 좀. 근데 또 지켜봐야죠, 뭘. 이번 같은 경우는 정진석이 5% 앞서가 나왔습니다. 원주갑. 야, 원주갑은 지금 박정화가 현역 의원이고, 그리고 원주갑은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지. 근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이광재가 나와가지고 된 거예요. 이광재가 안 나왔으면 못 됐어. 근데 이광재가 도지사 하려고 전략공천 받아서 나오는 바람에 재보궐 해서 박정화가 된 곳인데, 원주갑은 민주당 의원들이 된 적이 있지만 여긴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우선 강원도 자체가 다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원창모 후보가 박정화보다 3% 앞서가 나왔죠. 3%.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여기는 뭐 강원도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예요. 여기. 그 강릉하고 권성동이 있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철규 있죠. 이철규하고 권성동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얘네들을 떨어뜨리면 좋은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여기는 이철규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24% 앞서고 있고 권성동은 13% 앞서고 있네요. 아, 권성동하고 이철규를 떨어뜨리면 좋은데. 제주 갑, 을, 병은 다 민주당이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문대림 후보가 22% 앞서고 있고 김한규가 거의 뭐 40%, 38% 앞서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성곤이 21% 앞서고 있으니까 뭐 제주도는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온 조사들만 보더라도 물론 조금 격차가 좁아진 것도 있지만 대세에 영향이 없고 지금 오히려 전체 판세에서는 한 석이 더 올라가고 민주당이 어제보다 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요. 그 전날과 비교해가지고 전체 판세를 보는 건데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더. 그러면 이런 흐름은 갑자기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잘라버려야 되니까 막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다는 짓이 뭐냐? 너무 골 때려요. 난 진짜 바보 같은 게 이런 분위기를 자를 수 있는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어제였거든요. 윤석열이 대국민 다 망한 거. 그때 윤석열이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신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될 기자회견을 하면서 51분간 그냥 의사들 욕만 하고 고사질만 했잖아. 그래서 오늘 언론들, 제가 사사비에서 준비하는 6개 언론들이 다 윤석열 담화를 비판을 했어요. 조중동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아니고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멍청해갖고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자꾸 뭘 하려 그래. 자꾸 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민주당 이 국민의힘한테 총선 도움 주려고 내가 볼 때는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시도하는 게 하나하나가 너무 병신 같아요. 가령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 통일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입장 발표. 갑자기 나와고 통일부가 오늘 뭐라고 발표했냐면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에 관련해갖고 입장 발표.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윤석열이 사실은 국무회에서도 그렇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우리 총선에 뭐 개입하려고 하는 뭐 여지가 있다느니 막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거든요. 난데없이요. 지금 뭐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국민들 아무도 몰라. 지금 북한이 뭘 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북한이 지금 뭐 조선중앙TV라든가 자기 노동신문에다가 뭘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오늘 통일부가 나와갖고 발표하는 거야. 북한이 우리 총선에 지금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은 더 황당해. 오늘 통일부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통신 이런 관영 매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략, 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헛소리입니까? 난 너무 정말 짜증이 나. 우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북한이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으로 아마 윤석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나 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난 몰랐어. 오늘 통일부가 알려주니까 안 거야. 우리가 북한 방송 보려고 인터넷 접속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노동신문 검색해 보세요. 중앙통신 한번 조선중앙통신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못 봐요. 다 차단돼 있어. 못 본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데서 뭐 북한이 윤석열 비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이렇게 총선 분위기가 국힘한테 불리하고 윤석열에게 불리한 이유가 지금 북한이 윤석열 비판하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줄 아신 분 계세요? 저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사람이지만 북한이 우리나라에 뭐라고 말하는지 난 전혀 몰랐어.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최근 들어갖고는요 비판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근데 난 이렇게 지금 정부가 나와가지고 북한이 총선 개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막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투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이 빨갱이들 북한하고 뭔가 연관 있는 거 아니야? 찍지 말아야지. 찍지 않습니까? 오히려 덜 받는 거지.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도층이 윤석열한테 제일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 중도층이 오히려 더 열받아요. 야, 우리가 지금 너 비판하는 게 북한한테 놀아나갖고 비판한다는 거야? 정신 못 차렸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황당해요, 황당해. 북한이 뭘 얘기하거나 우리가 북한이 말하면 따라다닙니까? 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북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우리 자료 공개했을 때 북한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아니면 우리 정부 측, 우리 뭐 한류 문화, 한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북한이 흔들리겠습니까?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북한 정치인들 발언하는 게 보고 우리들이 막 흔들려?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이거는 거의 지금 내가 볼 때는 북한한테 애걸하는 것 같아요. 북한 개입 좀 해줘. 지금 총선 우리 분위기 안 좋은데 너희가 좀 우리 좀 강하게 비판도 하고 좀 개입 좀 해주세요 제발.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좀 개입 좀 해줘. 그래야지 좀 우리 여당에서 뭔가 좀 전쟁 분위기도 만들고 해갖고 선거에 도움되는데 북한이 너무 조용하니까 좀 괴롭다. 제발 뭐 말 좀 해주세요.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합니까? 난 너무 황당해 진짜.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오늘 제외 투표가 끝났는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62.8. 해외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 지난 총선 때 19대 때 45.7, 20대 때 41.4, 지난 총선 때는 23.8.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재외투표율이 50도 넘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요번에 62.8. 어떤 분들은 1600km를 날아와갖고 선거했다는 거야.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선거에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 이 바람이 사실은 국내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해외 동포들만 그런다? 그거 아니죠. 해외 교포들이 얼마나 쪽팔리면,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쪽팔리면 이 분노로 이렇게 선거 참여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요번에 그 민주당 이 사전 투표율이라든가 그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하기로는 60 이상만 나오면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65 이상 나오면 민주당한테 아주 유리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전 요번 득표율이 65 이상 나올 것 같다. 65 이상. 70 넘으면 대박인데. 정말. 근데 200석 이상 진짜 가시려면은 한 70은 나와줘야죠. 70 나와주면 대박이죠. 나올 수 있지 뭘. 어떤 사람들도 70까지는 생각도 안 해요. 70이 어떻게 나와. 근데 못 나올 것도 없거든요, 사실. 요번에 최대한 많이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진보 진영에 무조건 유리한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도에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중도. 그 정치 관심 없던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투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표가 절대로 그냥 허망된 게 아니다. 201표가.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분석 8일 남았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